바이든호 출항 D-1 뭘 그렇게 싣고 가시나. 바이든호를 기다리는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출항을 하루 앞두로 다가왔습니다. 뭘 그렇게 싣고 가시나. 친환경 관련주의 질주가 두드러졌죠? 뭐 안에 그 안에 좀 싣고 가는지 우리가 좀 샅샅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바이든 후보 당선인이 되기 전부터 관련해서 친환경주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실상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 바이든 당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면 이 친환경 관련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게 2차 전지 쪽입니다. 2차 전지의 이제 대표적인 종목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당선 확정 이후에 115%라는 엄청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이든 후보 시절부터 가장 특징적으로 상징적으로 봤던 것이 친환경 정책이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이번 신정부의 이런 초기 정책 부분에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역시나 한 번 더 친환경 정책과 함께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식적인 출범을 앞두고 사실 지금까지 이 같은 부분들이 기반영이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벤트적인 성격으로 움직임들이 내일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눠보고 그다음 추가적인 움직임들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과거에 이러한 움직임들을 살펴보면 당선 확정이 되고 나서 그 전에 기대감들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단기 급락세가 나왔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식 출범을 앞두고 방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요 섹터다라고 생각이 되는 종목들 어느 정도 상승 자리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 이벤트성 이슈가 나오더라도 그 자리를 추격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이든뿐만이 아니죠. 지금 지점에서 우리가 이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 글로벌 정부가 전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분들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대규모 부양책이 이야기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도 우리한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올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장을 두 가지 섹터로 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4차 산업과 친환경 정책과 맞물리는 성장 섹터, 이 정책적인 부분들로 뒷받침되는 성장 섹터. 두 번째는 이제 이 대규모 예산들이 쓸 구간들이 코로나19 이전 사태로 움직이기 위한 이러한 대규모 인프라 투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 같은 부분들이 사실은 섹터별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움직일 수 있는 2차 전지는 뭐 주석적인 주도적 섹터였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이제 이 대용량 저장 장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움직임들이 나오면서 오늘 ESS 관련 종목들 움직임들 좀 나온 흐름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문 대통령이 지금 이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조금 강한 이런 멘트를 좀 진행을 하면서 신년사에서 거기에 이제 어제 오늘 부분에서 중소형 건설 종목들 움직임들이 급등 자리를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바이든 같은 경우에도 지속 가능한 인프라 투자에서 도로, 철도, 그다음에 이런 대중교통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섹터들도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주목도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친환경이라는 것 자체는 지속적인 부분들인데요. 2차 전지에서도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대표주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 대형주가 움직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단기 과열 조정을 보이는 구간 동안 어느 정도 코스닥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2차 전지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자체가 나오는 것이 전기차 쪽이거든요. 전기차 시장이 우리가 이제 향후 2025년까지 급성장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2차 전지 수요, 2차 전지는 그 외에도 수요가 많지만 특히나 이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과 함께 2차 전지의 수요의 급증에 대한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주들이 먼저 움직임들을 보여주는 그런 흐름들이었는데요. 저는 지금 지점에서 이같이 많이 움직인 종목들이 쉬어가는 중간에서 2차 전지 시장 자체의 급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오래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다음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2차 전지 소재주라고 생각이 됩니다. 2차 전지 원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원료 시장 자체에 대한 이런 점유 부분들이 좀 크게 이동하지 않는 이런 진입 장벽이 좀 있는 흐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점에서 실상 지금 벌써부터 이 원료에 대한 부분들이 공급에 대해서 그 수요가 못 따라가는 이런 공급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의 이 전기차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원료 소재 부분들에 대한 수요
과잉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원료 부분에 대한 관심들이 움직임에 비해서 최근에 2차 전지의 전반적인 지수 움직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같은 섹터의 움직임들 주도주를 보더라도 지금 지점에서 급등한 종목들보다 앞으로 급등해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을 모색하는 이런 주요한 기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움직임이 안 나왔지만 우리가 또 친환경 에너지라고 한다 그러면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게 태양광 쪽이거든요. 최근에 연말 급등 이후에 태양광 움직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쳤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인 움직임들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큰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좀 주목도를 가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리가 움직임을 기대해 본다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이런 에너지 부분들에서 2차 전지 부분들이 여전히 매력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간에 이제 코스피 중심의 대형주가 움직였다면 코스닥에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이런 소재 관련 종목들은 지금 지점에서도 우리가 단기성 이벤트성이 아니라 조금 더 성장 섹터에 대한 주목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기대감이었던 그런 공약들이 당선 후에 좀 이슈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내일 막 추격 매수를 막 갑자기 한다거나 그거는 아니지만 네네. 이슈로 봤을 때는 쭉 봐야 된다는 네,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예요. 네. 대형주 친환경 쪽이 많이 움직였다면 이제 코스닥의 소재주 네. 쪽들 그쪽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네네,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 2차 전지 소재주 관련해서 어떤 정보를 들을 수 있을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이거는 전문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우리 스칼렛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저평가된 향후에 이런 좋은 주식들 굉장히 많이 갈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린유딜로 묶여 있겠죠. 일단은 바이든 정권에서 최대치로 밀겠다는 게 바로 그린 뉴딜입니다. 저는 그린 뉴딜과 더불어서 향후에 또 그린 뉴딜 섹터로 묶일 수 있는 제지업체도 우리 여러분들께서 같이 함께 보시면 어떨까라는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바이든 신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죠. 2조 달러, 대한민국 돈으로 약 2,400조 초슈퍼 부양책을 내세움과 더불어서 그린 뉴딜의 약 60% 절반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크게 통 큰 투자를 단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뉴스가 나오고 있죠.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곧바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진행했었던 이러한 정책들을 삭제할 것이다 라고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기업들도 제재를 가하겠다라는 이러한 이슈가 있었죠.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일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이러한 파리 기후협약까지도 재가입하겠다는 의사가 굉장히 강한데 역시나 그린 뉴딜의 최대치로 좀 비중을 싣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2030년도까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린 뉴딜에 대규모로 투자해서 탄소 배출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탄소 배출 저감 정책에 관한 이러한 공통성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고 있다라는 점이죠. 실질적으로 그 아우디라든가 벤츠라든가 우리 여러분들께서 모두가 좋아하시는 이러한 자동차 회사들도요. 디젤을 감소시키고 실질적으로 친환경차로 대체시키겠다라는 전략을 계속해서 로드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태양광 5억 장 그리고 풍력 기계는 6만 장일 정도로 사실상 이러한 에너지적인 부분에서도 아예 탈바꿈을 시켜버리겠다는 의지가 강한 이러한 바이든 신정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그러면서 오늘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이 바이든 신정부가 들어오기 전에 중국에서 플라스틱을 전면 수출 금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미 중국 같은 경우는요, 신재생 그리고 친환경을 준비를 하면서요, 2017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이런 플라스틱 쓰레기 수입을 중단시켰습니다. 자, 2017년부터 차례로 감소를 시키다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0%를 단행하겠다는 것이죠. 자,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포장 쓰레기라든가 모두가 시켜 드시는 음식들 다 플라스틱인데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게 백판지라 보고 있습니다. 신풍재지가 주가가 거의 한 3배 넘게 올라갔어요. 3배가 올라갔는데 백판지, 골판지 관련주였습니다. 근데 말이죠. 신풍재지가 백판지 설비를 전부 다 한 회사에 넘겼거든요. 135억 원에. 근데 왜 신풍재지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신풍재지의 이러한 설비를 인수한 기업도 찾아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아주 효자 종목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스스로 찾아보시라 의견 드리고요. 자, 그뿐만 아니라 디지털 뉴딜에 따른 5G, AI도 수혜가 예상이 되고요. 오바마 케어 부활에 따른 바이오주도 충분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니까 자,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들이 우리나라랑 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도 딱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이 부분 지켜보시면서 충분히 시장 관점을 높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건희 전문가님, 오바마 케어 부활과 관련한 관련주가 국내에 직접적으로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함부로 이야기할 건 아닌데 저도 비만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말이죠, 이 비만이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어요. 자, 콜라를 먹더라도 이제 비만세를 부과한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전국에 계신 포화지방 동호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가슴이 아픈 쓰라린 소식인데, 자, 비만 치료가 굉장히 좀 시장에 크게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바마 케어에 어떻게 포함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장을 하면서 그 어렸을 때 그 어린 친구들이 좀 빨리 그 성장하는 병을 혹시 뭐라 그러나요? 제가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성조숙증?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어떤 인스턴트라든가 해외 서구 문화가 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굉장히 깊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오바마 헬스케어고 비만뿐만 아니라 뭐 치매, 우리나라가 3대로 막 이야기하고 있는 암, 뇌졸중 다 오바마 케어랑 비슷하게 우리나라가 먼저 선도했기 때문에 이 보험적인 측면에서요. 따라서 오바마 케어 부활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헬스케어 그리고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이러한 섹터들 바이오주들을 중심으로 눈여겨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 조심스럽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참 이 바이든 취임의 그 기대감, 친환경 여러 방향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는 그렇다고 쳐도 뭐 탄소 배출이라든가 이 수소 쪽이나, 그러니까 뭐 조 바이든 그 취임 첫날 그 파리 기후 협약 재가입을 또 한다라고 네. 해서 정말 이 관심은 알겠는데, 뭐 2차 전지는 뭐 에프카와 관련한 많은 종목들이 있겠지만 다른 그 외의 것들은 너무 물 건너위에 그 나라의 이야기를 우리나라에 같이 접목시켜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긴 어렵고 제가 아까도 계속 강조드린 거지만 지금 친환경 쪽은 진짜로 이 글로벌 정부의 전체적인 방향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배출 관련해서도 또 우리 기업들이 이런 유럽 쪽에 이런 2차 전지 시장의 그 점유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준이 강화가 되면 될수록 2차 전지 시장 자체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친환경 에너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이제 지난 그 작년에 발표할 때 그린 뉴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미래차 움직임들에 대한 기대감들 계속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중소형 건설주들이 움직임이 많이 보여졌는데 건설 쪽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린 뉴딜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정부에서 그린 뉴딜에서 큰 축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그린 뉴모델링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중소형 건설주들도 마찬가지지만 건설 소재주, 장비주 이런 종목들이 다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환경을 비단 우리가 뭐 태양광 관련 그 뭐 풍력 관련 이런 수소 관련 이런 에너지 쪽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인 인프라 구축에도 중요한 구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이슈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라운드 2 바이든호 출항을 하루 앞으로 좀 두고 온 상황에서 어떤 섹터 그리고 이 시기가 타이밍이 문제가 아니라 좀 길게 봐야 할 그 업종 종목으로 알아봤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종목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